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선거 예, 이게 후보 등록이 예, 됐습니다. 예, 한쪽은 난리 났고, 그렇죠. 뭐 코미디도 아니고. 예. 자, 그런데 자 6월 3일 예. 선거 한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예. 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거 어떤 역사가 있는지 이걸 알려주시겠다고 예. 해가지고요. 이번에 이제 대선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한 수번 넘는 선거가 있었는데, 예, 뭐 예. 직접 선거, 간접 선거, 여러 선거 방식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네, 네. 이번에 대선 과정을 보면서, 야, 저는 또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죠. 예, 194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고, 네. 그 다음에부터 선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한 70여 년 가까운 이런 역사를 보면은 아마 우리가 다 아는 3.15 부정선거, 이승만의 독재 정권. 그렇죠. 예. 그것 그 때문에 당시에 한 10여 년에 있었던 선거 방식과 그 친일 매국노 세력들이 했던 것과 예. 지금의 국민의힘 했던 것과 너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아, 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지만 차이는 좀 있지만 예. 반복은 되는 거죠. 예, 어차피 그들이니까요. 아, 그들이니까. 예. 그래서 그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있었던 이 선거 부분을 먼저 1차로 한번 다뤄보면 어쩔까 싶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예.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다 다룰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시리즈로 나갈 예, 거죠. 예. 한 총 네 번 나갈 거잖아요. 예, 한 서너 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시작을 해보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예, 예. 1945년에 예. 우리가 사실은 외세에 의해서 예. 해방이 됐어요. 예. 네, 독립은 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양쪽으로 나눠지고 미 군정에 의해서 이쪽 남한 지역은 1948년에 예. 재헌 국회, 예. 뭐 재헌 헌법이라고 합니까? 예. 이후에 지금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면은 1948년도에 5월 10일 날 먼저 국회의원을 먼저 뽑습니다. 예. 총선이 있었고요. 예. 이 당시에 국회의원은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두 달 뒤인 7월 17일 날 재헌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네네. 이때 4년 중임제의 대통령을 선출하자. 네. 근데 이때는 이제 간접 선거였습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던 시절이었는데 네. 이 당시는 이제 이승만이 재헌 국회의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아, 본인이 예, 본인이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예. 뭐 자연스럽게 본인이 일단은 네.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일단 됐습니다.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뭐 그 당시에 이승만이 대통령 돼가지고 본인의 권력 유지에만 신경을 썼었지 네. 사실 민심 안정이라든가 국가 운영할 만한 능력도 안 됐고 자질도 네, 안 됐고 그렇죠. 지금 뭐 윤석열은 똑같습니다. 네. 권력욕만 있었지.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2년 뒤인 1950년에 2대 총선에서 그 당시에 이승만 측인 여당이 완전히 참패를 합니다. 친일파 청산도 못했죠. 토지개혁도 실패했죠. 그렇죠.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죠. 지금 윤석열과 똑같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윤석열 여당이 참패를 한 것처럼 그렇죠, 똑같이 그렇죠. 참패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가 발생했냐. 바로 6월 25일 날 남침 전쟁이 발생을 한 사실 거죠. 전쟁만 발생 안 했으면 끝났죠. 정권은 끝났죠. 완전히. 정권이 끝났는데. 예. 그러니까 쿠데타를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끝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연장해 보려고. 네, 그래가지고 1952년에 이제 선거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 통이었어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들이 자기 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자기를 직접 뽑는 게 간접 뽑는 이 간접 선거를 하면 100% 대통령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걸 직선으로 바꿔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발췌 개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어 놓은 거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선출한다. 요거를 국민이 직접 뽑는다고 살짝 바꿔버려. 그것만 딱 바꿔버려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1952년이면 예. 한창 전쟁 중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3년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서 3년 내내 치열한 전국적으로 전투가 벌어졌다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치열한 전투는 불과 한 10개월, 1년도 안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그 이야기를 그렇죠. 이제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서 낙동강 전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해에 인천 상륙작전하고 밀어 올렸다가 다시 중공군 침투하고 그렇죠. 이게 불과 한 7개월, 8개월 사이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38선이 그어지면서 거기 전방에서만
치열한 전투가 있었지. 그 후방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평화로운 전쟁 중이었지만은 소위 말해서 고지전만. 그렇죠. 고지전만 있었죠. 군인들만 죽어 나가는 거였지. 그렇죠. 밑에 쪽은 안정이 되는 일상생활의 의미. 그러니까 1952년도에 전쟁터에도 직접적인 선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원래 어떤 게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어떠냐면은 뭐 바꾸고 개혁 이런 것보다는 안정, 해왔던 사람 지금까지 해왔던 추세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게 사람 기본 심리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걸 이제 이승만이 간파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팔체 개헌을 통해서 그렇죠. 야, 이게 간접선거 안 되고 그렇죠. 국민의 내가 심판을 받아보겠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계엄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싹 잘라본다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때 배운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본인이 이제 이선을 한 거죠 이제. 근데 그때 헌법에는 4년 중임제 대통령 두 번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좀 더 하고 싶어. 그러니까 원래 왕을 꿈꾼. 그렇죠. 저기 어디지 전주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3선을 해보고 싶으니까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게 잘 알죠. 4.4.5입 개헌이라 그러죠. 그때가 이제 4.4.5입이 여기 나타난 거였군요. 그러니까 136표를 넘어야 돼요. 근데 135.3333인 겁니다. 이거를 서울대 수학과 교수한테 그렇죠. 자문을 구해가지고 맞습니다. 4, 4, 5, 2, 4 밑으로는 버리고 5 위로는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거지로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렇죠. 어거지로 만들어. 이때는 또 뭐에 직선했었겠습니까? 이때는 또 간선했겠습니까? 이때는 또 간선 그렇죠. 않겠습니까? 이때 또 왜 간선했냐?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났는데 개판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아. 그러니까 또 이거 직선으로 했다가는 국민 자기를 안 뽑을 것 같아. 근데 딱 보니까 그 당시 뭐를 했냐면은 이때부터 사실은 완전히 부정선거를 한 거였어요. 총선 때부터. 그래서 자유당을 완전히 총선에서 자기 편 국회의원들 많이 당선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깡패 등등. 그렇죠. 정치 깡패하고 야당 탄압하고 뭐 참관인 배제시키고 아주 온갖 생쇼를 해가지고 사실 부정선거의 원흉은 지금 국민의힘 전신 자유당 이승만이 원래 원조예요. 맞죠. 맞죠. 그때는 자기들이 여당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압승을 해서 가지고 간선제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3선이 돼요. 자, 근데 요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선출했어요. 그랬죠. 그 저기 미국식 따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친일 독재 세력은 이승만을 내고 민주당 쪽에서는 누가 냈냐면 신익희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장면이 부통령 후보로 나섰거든요. 무소속으로 조봉암이 있었고 그리고 친일 독재 세력 자유당에서는 이승만, 이구붕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게 뭔 일이 있었냐? 이 신익희 씨가 선거 일주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버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만약에 사망 안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하는 정도로 그때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때 조봉암이가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익희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 신익희 지지자들은 조봉암을 지지를 안 한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신익희가 계속 살아 있었다면은 조봉암은 아마 나는 후보지 사퇴하고 나 그냥 신익희 밀라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신익희 민주당 세력이 그 당시에 사회주의자였던 조봉암을 미지지하고 일명 추모표라 그러죠. 이미 후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는데 이게 나는 그래도 신익희 지지한다고 100만 표 이상을 던져버렸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대신에 어쩔 수 없이 다음 후보인 부통령이라도 민주당 쪽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장면이 민주당의 장면이 이제 부통령이 당선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때 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은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승만 나이가 80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유고가 됐을 때 장면이 만약에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하면은 이게 정권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신익희도 죽었으니까 조봉암을 또 죽이자 반대 세력. 그래서 조봉암도 간첩죄로 몰아가지고 1959년에 사형시켜. 이게 사법살인이죠. 사법살인. 그렇죠. 이거 유명한 사법살인이죠. 그리고 나서 1960년도에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를 치릅니다. 혹시 사흘 사전투표, 올빼미표, 피아노표, 샌드위치표 들어보셨습니까? 시멘트표만 들어왔네요. 박정희 때. 사흘 사전투표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미리 이게 지금처럼 사전투표가 아니에요. 네. 미리 40%는 이미 자유당의 이승만 이기붕을 찍어서 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올빼미표 새벽에 미리 정전 불 꺼놓고 표 집어넣어버리고 피아노표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에 반대 세력들이 이렇게 투표를 했다. 그러면은 뭘 하냐 피아노처럼 무효표를 만들어버려 막 찍어갖고 그 피아노표. 샌드위치는 뭐냐 표가 한 100장씩 묶음 있지 않습니까? 맨 위하고 아랫장에만 이기붕 이승만을 집어넣고 가운데 표는 무조건 다 이기붕 이승만 표당이에요. 근데 이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조병옥 씨, 상대 후보인 조병옥 씨가 질환으로 미국으로 수술하러 갔거든요. 그렇죠. 왜 3월이냐면 그 전에 대통령 선거 다 5월이었어요. 예.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수술하러 갔으니까 선거를 2달 땡겨버립니다. 5월 달에 해야 될 선거를 수술하러 들어가서 와서 선거운동 못하게 하려고 3월 15일로 땡겨버려요. 농봉기라고 거짓말 핑계대고. 그래가지고 3월 달에 선거를 했는데 이때 조봉회가 안타깝게도 치료 중에 사망해버립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본인은 이제 무투표 당선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선거 아까 얘기했죠. 장면 부통령이 당선돼 버리면 자기가 그때 85세를 넘어섰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거나 문제 생기면 민주당이 그렇죠. 대통령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이기붕 당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자유당 이승만이 완전히 조작 선거를 한 거죠. 아까 말씀했던 피아노표 샌드위치 이런 거 가지고 야당 참가에도 맞고 정치 깡패도 동원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뭐 대구에서도 그 시위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유명한 김주열 열사 마산. 예, 최루탄이 얼굴에 맞아가지고 예.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됐죠. 그렇죠. 도화선이 됐죠. 그렇죠. 4.19 생명의 도화선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1편은 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또 2편도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일단 이승만 정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4.19까지 그러면서 하야를 하면서 하와이 이론과 떠났지요. 여기까지. 다음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하자면 이 올빼미표 있잖아요. 요즘 세태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편은 또 2편에서 뵙겠습니다. 예.